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코딩 트랙 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엔 여러 값을 번호 붙은 한 줄에 담는 리스트와 벡터를 배웠죠. 그런데 번호로만 찾는 게 늘 편한 건 아니에요. 오늘은 번호 대신 이름표로 값을 찾는 도구를 만납니다. 바로 딕셔너리와 맵이에요.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으로 번호를 찾듯이 데이터를 이름으로 척척 꺼내는 법. 오늘도 C++과 파이썬 두 언어로 나란히 보겠습니다. 번호도 모르는데 이름 하나로 값을 단번에 찾는다면 리스트가 못하던 일이죠. 오늘 그 비밀 상자를 엽니다.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학생 100명 점수를 리스트에 담았죠. 자, 그 중에서 김민수의 점수만 딱 꺼내보세요. 어라, 김민수가 몇 번째였죠? 47번, 82번, 번호를 모르면 100명을 처음부터 다 뒤져야 해요. 이름은 아는데 번호를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답답하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김민수 하면 그 점수가 바로 튀어나오는 것,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찾기. 오늘의 주인공 딕셔너리와 맵이 정확히 이걸 해줍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메일 쓰고 있어요. 전화번호부를 떠올려 보세요. 이름을 찾으면 그 옆에 번호가 적혀 있죠. 이름으로 번호를 찾는 거예요. 국어사전도 똑같아요. 단어를 찾으면 그 뜻이 나오죠. 여기서 이름표 역할을 하는 걸 키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옆에 딸린 값을 value라고 하고요. 김민수라는 키에 90점이라는 값, 단어라는 키에 뜻이라는 값. 딕셔너리와 맵은 이렇게 키와 값을 짝지어 담는 상자예요. 이름 그대로 사전이죠. 지난 시간 리스트와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확 와요. 리스트는 자리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0번, 1번, 2번. 값을 꺼내려면 그 번호를 알아야 했어요. 딕셔너리는 번호 대신 여러분이 직접 정한 이름표를 붙여요. 김민수, 이영희, 박철수.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리 순서는 별로 안 중요하고 이름으로 콕 집어 찾는 게 중요한 데이터.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별 점수, 도시별 인구, 상품별 가격. 맞아요. 우리 주변 데이터 상당수가 사실 번호보다 이름으로 찾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럼 이 사전을 어떻게 만들까요? 두 언어를 나란히 볼게요. 파이썬은 중괄호를 열고 이름표 콜론 값 이렇게 짝을 쉼표로 나열해요. 김민수 콜론 90, 이영희 콜론 85. 이게 딕셔너리예요. 리스트가 대괄호였다면 딕셔너리는 중괄호에 짝을 담는 거죠. C++은 조금 더 적어요. 이름표는 글자니까 스트링, 값은 점수니까 인트. 그래서 맵스트링 콤마 인트라고 종류 두 개를 먼저 밝혀요. 리스트 벡터가 종류 하나였다면 맵은 키와 값 두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짝은 중괄호로 나열하고요. 담는 건 이름표와 값 한 쌍씩이에요. 자, 이제 아까 그 답답함을 풀 시간이에요. 김민수 점수 어떻게 꺼낼까요? 리스트에선 번호를 넣었죠. 대괄호 47. 딕셔너리에선 번호 대신 이름표를 내거요. 이름 대괄호 따옴표 김민수. 그러면 90점이 바로 나와요.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번호를 몰라도 이름만 알면 한 번에 꺼내요. 재미있는 건 꺼내는 문법은 리스트랑 똑같이 대괄호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는 게 번호에서 이름표로 바뀌었을 뿐이죠. 두 언어 다 대괄호에 이름표를 넣어 찾습니다. 이게 딕셔너리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새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박철수 70점. 어떻게 넣을까요? 정말 간단해요. 이름 대괄호 박철수 등호 70. 이러면 끝이에요. 두 언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요. 만약 그 이름표가 이미 있으면 새 값으로 덮었어요. 없으면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법 하나로 없으면 추가하고 있으면 수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없던 단어면 새로 등재하고 있던 단어면 뜻을 고쳐 쓰는 것처럼요. 대괄호의 이름표, 등호로 값. 이 한 줄이 추가이자 수정이에요. 방금 덮어 쓴다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나와요. 이름표, 즉 키는 유일해야 해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같은 딕셔너리에 김민수를 2번 넣으면 김민수가 2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사전에 같은 단어가 2번 실릴 수 없듯이 딕셔너리에도 같은 이름표는 하나뿐이에요. 김민수의 90을 넣고 다시 100을 넣으면 2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00으로 덮여요. 왜 그럴까요? 이름표가 중복되면 김민수를 찾을 때 둘 중 뭘 줘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키는 반드시 유일. 값은 겹쳐도 되지만 이름표는 안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없는 이름을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은 딱 잘라 에러를 내요. 홍길동을 찾았는데 명단에 없으면 프로그램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찾기 전에 물어봐요. 홍길동 인스코어스 이러면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을 알려줘요. 씨뿔뿔은 더 조심해야 해요. 없는 이름을 대괄호로 찾으면 에러도 안 내고 조용히 그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0을 넣어 버려요. 나도 모르게 명단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로 먼저 있는지 세어보고 꺼내요. 정리하면 꺼내기 전에 있는지부터 확인. 이게 안전한 습관이에요. 이번엔 사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볼게요. 학생 모두의 이름과 점수를 하나씩 불러보는 거예요. 반복문과 다시 만날 시간이죠. 파이썬은 정말 예뻐요. 포 네임, 코마, 스코어, 인 스코어스, 아이템즈. 이러면 이름표와 값을 한 쌍씩 같이 꺼내줘요. 이름 따로, 점수 따로가 아니라 짝으로요. 씨뿔뿔도 요즘은 비슷하게 깔끔해요. 포괄호 안에 대괄호 키, 콤마 밸류, 콜론 맵. 이렇게 하면 키와 값을 한 번에 풀어서 받아요. 반 전체 성적을 주르륵 출력하거나 모든 센서 값을 한 바퀴 확인할 때 이 순회를 써요. 뺄 수도 있어야겠죠. 졸업한 학생을 명단에서 지운다고 해봐요. 파이썬은 델 스코어스 대괄호 김민수. 이러면 그 짝이 통째로 사라져요. 씨뿔뿔은 스코어스 점 이레이스 괄호 김민수. 이름표와 값이 함께 지워지죠. 담고 찾고 바꾸고 지우고. 리스트가 그랬듯 딕셔너리도 살아 움직이는 상자예요. 다만 다루는 열쇠가 번호가 아니라 이름표라는 것, 이 하나만 계속 기억하면 돼요. 딕셔너리가 진짜 빛나는 순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개표예요. 투표용지가 잔뜩 있는데 후보별로 몇 표인지 세야 해요. 어떻게 할까요? 딕셔너리 하나면 돼요. 용지를 한 장씩 보면서 그 후보 이름을 키로 해서 표를 하나씩 더해요. 카운트 대괄호 이름 플러스 1. 처음 나온 이름이면 1로 시작하고 또 나오면 2, 3 늘어나요. 다 세고 나면 이름표마다 최종표가 딱 정리돼 있죠. 글자 세기, 방문자 수, 재고 관리, 단어 빈도. 무언가를 이름별로 세는 일은 거의 다 이 방식이에요. 리스트로는 훨씬 번거로운 일을, 딕셔너리는 몇 줄로 끝내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딕셔너리는 어떻게 이름만으로 값을 그렇게 빨리 찾을까요? 잠깐 예측해보세요. 명단을 처음부터 하나씩 확인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100만 명이면 100만 번을 봐야 하잖아요. 비결은 주소 계산기예요. 이름을 계산기에 넣으면 그 이름만의 서랍 번호가 툭 나와요. 김민수는 3번 서랍, 이영희는 7번 서랍. 그래서 몇 명이 있든 계산 한 번으로 바로 그 서랍만 열어요. 도서관에서 청구기호로 책 위치를 바로 찾는 것과 같아요. 서가를 다 훑지 않죠. 이 주소 계산기를 어려운 말로 해시라고 불러요. 딕셔너리가 빠른 진짜 이유예요. 두 언어의 차이를 짚을게요. 씨뿔뿔엔 사전이 두 종류예요. 그냥 맵은 이름표를 자동으로 사전 순서대로 정리해둬요. 대신 정리하느라 살짝 느리죠. 어노더드 맵은 순서를 신경 안 쓰는 대신 방금 배운 해시로 가장 빨라요. 순서가 필요하면 맵, 속도가 중요하면 어노더드 맵을 골라요. 파이썬은 어떨까요? 딕셔너리 하나로 통일돼 있어요. 넣은 순서를 기억해주면서 해시로 빠르게 찾죠. 그래서 초보자는 파이썬이 참 편해요. 고민 없이 딕셔너리만 쓰면 되니까요. 로봇 제어처럼 속도가 생명이면 씨뿔뿔, 어노더드 맵, 빠른 실험은 파이썬 딕셔너리, 지난 시간 리스트와 똑같은 결이죠. 그럼 로봇에선 딕셔너리를 어디에 쓸까요? 첫째, 설정값 관리예요. 최고 속도, 바퀴 지름, 센서 주기 같은 값을 이름표로 묶어둬요. 컴피그 대괄호 맥스 스피드, 이렇게요. 지난 로스트 편에서 파라미터 얘기 기억나세요? 그게 사실 이 이름표와 값 구조예요. 둘째, 센서 이름과 최신 값을 짝지어둬요. 라이다 값은 여기, 카메라 값은 여기. 셋째, 슬램에서 랜드마크마다 번호를 붙이고 그 번호로 위치를 찾을 때도 딕셔너리를 써요. 이름표로 즉시 찾는다는 성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로봇에 딱 맞는 거예요. 흔한 오해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째, 한 딕셔너리에 같은 이름표를 여러 개 둘 수 있다? 아니에요. 키는 유일해서 또 넣으면 덮었어요. 둘째, 없는 이름을 찾아도 그냥 빈 값이 나온다? 위험해요. 파이썬은 에러로 멈추고 씨뿔뿔은 조용히 새로 만들어 버려요. 꼭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딕셔너리는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못 믿는다? 요즘 파이썬 딕셔너리는 넣은 순서를 기억해요. 씨뿔뿔은 맵이면 정렬순, 어노더드 맵이면 순서가 없고요. 키는 유일, 없는 키는 먼저 확인, 순서는 종류마다 다르다. 이 셋이면 실수 대부분을 피해요. 오늘 핵심만 모을게요. 딕셔너리와 맵은 번호 대신 이름표, 즉 키로 값을 찾는 상자예요. 중괄호의 키콜론 값으로 만들고 대괄호의 이름표를 넣어 꺼내요. 같은 문법으로 없으면 추가, 있으면 수정하고 키는 언제나 유일하죠. 꺼내기 전엔 있는지 확인, 순회는 키와 값을 짝으로.
빠른 비결은 이름을 서랍 번호로 바꾸는 해시고요. C++은 정렬된 맵과 빠른 어노더드 맵으로 나뉘고 파이썬은 딕셔너리 하나로 편하게 씁니다.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찾기. 그게 딕셔너리와 맵이에요. 다음 시간엔 글자 묶음을 자르고 붙이는 문자열을 다뤄요. 오늘은 이름표로 값을 찾는 딕셔너리와 맵을 C++과 파이썬으로 나란히 배웠어요. 김민수 점수를 번호도 모른 채 이름만으로 바로 꺼내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번호로 찾는 리스트, 이름으로 찾는 딕셔너리. 이 둘을 손에 쥐면 웬만한 데이터는 다 다룰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엔 글자들의 묶음, 문자열을 자르고 붙이고 찾는 법을 배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의 노트와 연습 문제는 아마따 테크라포밍 사이트에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